서울 강남 한복판, 높은 유리 건물로 둘러싸인 금융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은행 중 하나인 신한 프레스티지 은행. 이곳은 VIP 고객만을 위한 공간으로 출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자동차에서 내리는 이들이었다. 은행 로비에는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다. 은행 직원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고객을 정중히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철저히 구분했다. 그날 한 남자가 은행 정문을 향해 천히 걸어왔다. 그는 검소한 회색 셔츠와 낡은 바지를 입었고 한 손에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없었고 한쪽 어깨는 약간 기울어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이정민, 52세. 그가 문 앞에 다가가자 은행 보안요원이 바로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보안요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왔습니다. 정민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안요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는 VIP 고객 전용입니다. 다른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대화를 지켜보던 몇몇 고객들이 피식 웃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저런 곳에 무슨 돈이 있다고? 설마 구걸하러 온 건 아니겠지? 요즘은 이런 곳에도 아무나 들어오려 하네. 이때 은행 내부에서 한 직원이 나오더니 보안요원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명찰에는 김지훈, 대리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분이 은행 업무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보안요원이 설명하자 지훈은 정민을 흘겨보았다. 그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빛났다. 지훈은 입가에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 여기 신한 프레스티지 은행은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VIP 고객님들을 위해 운영되는 곳인데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지요? 정민은 잠시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지우는 피식 웃었다. 계좌요? 여기 계좌가 있으시다고요? 그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뒤쪽 직원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여기 계좌가 있으시대. 여러분,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몇몇 직원들이 이를 듣고 피식거리며 웃었다. 정민은 조용히 서 있었다. 지훈은 컴퓨터를 두드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 그런데 이상하네요. 고객님의 계좌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은행과 착각하신 건 아니세요? 그럴 리 없습니다. 내 계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귀찮다는 듯 말했다. 그렇다면 신분증을 주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지훈은 신분증을 보더니 다시 한번 피식 웃었다. 아, 혹시 정부 지원금 받으러 오신 건가요? 요즘 장애인 복지 정책이 강화돼서 그런 지원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또다시 웃었다. 진짜 그거 아니야? 정부 지원금 타러 온 거지? 여기서 그런 업무도 처리해주나? 정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나는 내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우는 여전히 장난스럽게 반응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하지만 만약 계좌가 없다면 저희 보안팀이 손님을 모시고 나가게 될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천천히 계좌를 조회하는 척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아,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계좌 정보가 없습니다. 보안팀, 이분을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다. 정민이 항의하려 했지만 그 순간 보안 요원 한 명이 거칠게 그의 팔을 잡았다. 정민은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 순간 로비 안이 웃음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저런, 다리를 잃었더니 균형 감각도 잃었나 봐. 이런 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장난 아닐 텐데. 정민은 바닥에 손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과 냉소적인 시선이 그를 감쌌다.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는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으며 한눈에 봐도 재력가처럼 보였다. 지우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고 빠르게 달려가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어이쿠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정민을 쓰러뜨린 채 지우는 새로운 VIP 고객에게만 집중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로비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고 아무도 방금 전까지 쓰러져 있던 정민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이 로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정민이었다는 사실을. 은행 로비 한가운데 쓰러진 이정민은 천천히 손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눈빛이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비웃으며 조롱했다. 김지우는 이미 박 회장에게 몰려가 친절하게 응대하느라 바빴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그는 아첨하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박 회장의 옆을 따라갔다. 이때 정민은 자신의 목발을 다시 집어들고 천천히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성 직원이 그를 보더니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 아까 보안팀에서 안내해드린 것 같은데요.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정민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 계좌에서 돈을 찾고 싶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직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짜증난 듯 컴퓨터를 두드렸다. 그러나 몇 초 후 그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한숨을 내쉬었다. 손님, 계좌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은행과 헷갈리신 건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정중하지 않았다. 그때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지훈이 다시 다가왔다. 그는 일부러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하시죠, 손님. 아무리 찾아봐도 계좌가 없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그러더니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일부러 크게 말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은행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계좌에서 돈을 뽑아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고객 몇 명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다시 검색해 보시오. 계좌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소. 지훈은 짜증난 듯 혀를 차더니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신분증을 주세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하지만 이 계좌가 없으면 손님은 우리 보안팀과 함께 은행을 떠나셔야 할 겁니다. 정민은 조용히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건넸다. 지훈은 그것을 받아들고 모니터를 봐보며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러나 몇 초 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마치 뭔가 이상한 것을 본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원래의 태도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다. 아, 역시 계좌가 조회되지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손님. 이제 정말 돌아가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민이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지우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손님의 계좌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은행은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보안팀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가 손짓하자 아까 정문에서 정민을 막았던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강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손님, 나가주시죠. 정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이럴 거예요?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네, 정말 이렇습니다. 은행도 빚은 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 낭비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그 순간 정민을 지켜보던 한 직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녀는 뭔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황급히 다른 직원에게 귓속말을 했고
그 직원 또한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몇 초 후 은행 내부에 긴장된 공기가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은밀히 상부에 보고를 올렸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지점장 박상현이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다. 지점장은 로비의 분위기를 스캔하듯 살피더니 정민과 지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죠? 박 지점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얼른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아, 지점장님, 별일 아닙니다. 이 손님이 계좌가 없으신데도 계속 돈을 찾겠다고 하셔서요. 보안팀에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박 지점장은 아무 말 없이 정민을 바라보았다. 정민은 조용히 그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이 은행이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군요. 나는 그저 내 계좌에서 돈을 찾고 싶을 뿐이요. 박 지점장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바로 직원 중 한 명에게 지시했다. 이 고객님의 계좌를 직접 조회해 보세요. 그 직원은 이미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몇 초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점장님, 조회되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러나 박 지점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덧붙였다. 잔액은? 직원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충격에 휩싸인 듯 입을 떡 벌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500억 원 이상입니다. 순간 은행 로비가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도 얼굴이 새파래졌다. 방금 전까지 거들먹거리며 정민을 내쫓으려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정민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눈빛에는 싸늘한 냉소가 서려 있을 뿐이었다. 은행 로비는 순간 얼어붙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뀌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고객들조차도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특히 김지훈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되물었다. 이정민 고객님의 계좌 잔액이 500억 원 이상입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주위의 다른 직원들도 모니터를 확인하며 충격에 빠졌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들여다봤다. 분명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남자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이 은행의 VIP 고객을 넘어서 은행의 주요 주주였다. 정민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한 채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이곳에서 돈을 찾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군. 지훈은 입술을 떨며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해야 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정민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정민은 미소조차 짓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건가? 물론입니다, 고객님. 지훈은 재빨리 태도를 바꾸며 말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죠.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는 필사적으로 정민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 하지만 정민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때 박상현 지점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지금까지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대리, 잠시 나와 이야기 좀 하자. 지훈은 순간 긴장한 듯 표정을 굳혔다. 그러나 애써 침착한 척하며 따라 나섰다. 박 지점장은 그를 은행 안쪽 회의실로 데리고 갔다. 문이 닫히자 그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설명해보게. 지점장님, 저는 그저
변명하지 마. 박지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직접 보았다. 고객을 무시하고 조롱했으며 계좌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쫓으려 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오류라고 둘러대고 있지 않나? 지훈은 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 고객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문제야. 박 지점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알고 대했으면 태도가 달랐을 거란 거지. 결국 당신은 돈 있는 사람만 고객으로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했다는 뜻이군.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다. 박 지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나는 네가 방금 시스템을 조작하려 했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뭐라고요? 네가 계좌 조회를 했을 때 이미 정민님의 정보가 떠 있었어. 그런데도 일부러 거짓말을 했지. 그리고 고객이 강하게 나오자 급하게 시스템 오류라고 둘러댔어. 나는 그 모든 과정을 CCTV로 확인했다. 지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을 감출 수 없었다. 박 지점장은 서류를 하나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건 네가 방금 조작하려 했던 기록이야. 네가 계좌 정보를 삭제하려 한 시도까지 모두 남아있지. 네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야. 지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박 지점장의 손안에 있었다.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야. 박 지점장은 차갑게 말했다. 잦은 사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식 징계를 받고 은행 업계에서 퇴출될 것인가?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감았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고객을 차별하고 무시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방법이 없었다. 박 지점장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듯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10분 안에 결정해서 내게 보고해라. 지훈은 서류를 움켜쥔 채 손을 떨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 지점장이 나갔다. 그리고 로비에서는 여전히 정민이 조용히 서 있었다. 주위의 직원들은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정민은 지훈이 회의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창구로 다가가 한 직원에게 말했다. 내 돈을 출금해 주시오. 그리고 이 은행의 고객 응대 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군. 직원은 허겁지겁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 정민은 자신을 대했던 모든 이들의 표정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이들은 이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분 후 은행 로비의 문이 열렸다. 정민은 단정한 걸음걸이로 그 문을 나섰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그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침묵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그곳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은행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은 채 시간이 흘렀다. 이정민이 은행을 떠난 후에도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김지우는 손에 땀을 쥐고 회의실에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는 방금 전 박상현 지점장에게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야.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그가 시스템을 조작하려 했던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는 증거였다. 망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 지점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결정했나?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지점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박 지점장은 냉정했다. 기회?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객을 무시하고 계좌 정보를 조작하려 했어. 은행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지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절하게 말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정민 님이 그런 분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 지점장은 비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로 네 문제야. 고객이 돈이 많으면 친절하게 대하고 없어 보이면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은행 직원으로서 자격이 없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는 오늘부로 해고다. 박 지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사회에도 이미 보고가 올라갔고 내부 감사팀에서도 내 건을 조사 중이야. 내가 시스템을 조작하려 한 기록까지 남아있어서 이건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를 사안이다.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블랙리스트? 요? 그래. 박 지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행동이 은행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 퇴출될 거야. 다시는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없을 거다. 순간 지훈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 지점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마지막 한 번만. 그러나 박 지점장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어. 지훈은 절망적인 얼굴로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은행 내부 이메일을 통해 공식적인 공지가 내려왔다. 김지훈 대리는 고객 응대 규정 위반 및 내부 시스템 조작 시도로 인해 본 은행에서 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직원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김 대리가 평소에도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 돈 많은 고객들한테만 친절하고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번 일이 아니었어도 언젠가 터질 일이었어. 며칠 후 지우는 짐을 챙겨 은행을 떠나야 했다. 마지막으로 로비를 지나칠 때 직원들과 고객들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몇몇은 속삭이며 손가락질을 했다. 저 사람이야? 해고된 사람? 은행 시스템 조작하려고 했다던데. 지우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은행을 나서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우는 다른 은행에 이력서를 넣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그는 은행업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원서를 넣으려는 순간 시스템에서 해당 지원자는 업계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말도 안 돼. 지우는 당황하며 다른 은행에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도 은행원으로 일할 수 없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했다. 나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러나 정답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는 처음부터 잘못된 태도로 사람을 대했고 그 결과가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신한 프레스티지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엔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남은 돈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로비로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섰다. 직원이 그를 보더니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훈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제 계좌에서 돈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무표정하게 화면을 확인한 뒤 짧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김지훈님의 계좌는 내부 규정에 따라 거래 제한 상태입니다.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뭐?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내 돈인데 출금이 안 된다고? 직원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고객님의 계좌는 최근 내부 조사에 의해 제재가 걸려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불과 며칠 전까지 고객들에게 했던 행동과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똑같다는 것을. 그 순간 누군가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정민이 서 있었다. 정민은 로비를 가볍게 둘러보더니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간절한 눈빛으로 정민을 바라봤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했지만 정민은 가볍게 한숨을 내쉰 후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떠났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지훈은 무너진 듯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순간 그 차별은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른 아침 신한 프레스티지 은행의 로비는 여느 때처럼 조용한 듯 보였지만 직원들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며칠 전 김지훈이 해고된 사건이 빠르게 퍼지며 은행 내부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그날 로비에서 이정민이 보여준 차분하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은 모두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그날 이후 다시 한번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계좌 문제나 출금 때문이 아니라 신한 프레스티지 은행의 투자자로서의 방문이었다. 문이 열리고 이정민이 목발을 짚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고객들이 그를 보자마자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 피하려 했고 몇몇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정민은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옮겼다. 직원 중 한 명이 얼른 달려와 공손하게 말했다. 이정민님,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특별한 업무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직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지점장님께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상현 지점장이 걸어 나왔다. 그는 정민을 보자마자 빠르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이정민님,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민은 박 지점장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은행의 주요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가 정민을 향해 긴장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정민은 자리에 앉자마자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 내부의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점이 있죠. 고객을 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직원이 있는 한 이 은행은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내가 요구하는 건 단순합니다. 정민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첫째, 앞으로 고객 응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세요. 모든 고객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찰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시스템 조작이나 차별적인 행동이 다시는 일어나도록 말이죠. 박 지점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정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은행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은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리를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간부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단순히 한 고객이 아니라 은행의 투자자이자 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지적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정민이 로비로 다시 걸어 나오자 직원들은 모두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았고 몇몇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정민이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김지훈이었다. 지훈은 초췌한 얼굴로 은행 안을 둘러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곳의 직원으로 당당히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 그는 카운터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제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김지훈님의 계좌는 내부 규정에 따라 거래 제한 상태입니다. 지훈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떡 벌렸다. 뭐라고요? 내 돈을 내가 찾을 수 없다고?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이 불과 며칠 전까지 고객들에게 했던 행동이 떠올랐다. 돈이 없어 보이는 고객을 무시하고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로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이정민과 눈이 마주쳤다. 정민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정민은 조용히 한숨을 내쉰 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가 은행을 나서는 순간 지훈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밖으로 나온 정민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어떤 것들은 분명 달라졌다.